미국이 저렇게 나온다고? 그럼 중국도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비축해 놓은 게 적지 않을 거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저는 하방을 1억 5천으로 본 거니까요. 그것까지는 트럼프 당선과 함께 바로 일정 시점 안에 갈 것 같고요. 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이 됐죠. 벌써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비트코인 사상 처음으로 99,000달러 근처까지 일단 갔었죠. 예. 일단 그 이유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왜 오른 거죠? 아, 이건 뭐, 저는. 네, 심플하게 정리하시죠. 다 아시니까 이제. 네, 트럼프가 사놨습니다. 전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확실하지 않으면 걸지 말라는 소리 못 들었어? 하는 트럼프가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건 미국인들도 잠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마세요.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도덕성을 보고 뽑은 사람은 없어요. 아니죠. 네. 경제, 뭐 이민자를 어떻게 한다, 뭐 기타 등등.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는 내가 욕 다 먹을게요. 그리고 나는 반드시 미국의 이익을 되찾아 오겠습니다. 그거 하겠다고 해서 뽑아준 거예요. 도덕적이고 정의로워서 뽑은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실제 지난번 1기 집권 때를 가만히 봤더니 그거 아세요? 트럼프가 미국 역사상 공약 실천율이 1등이에요. 아, 진짜? 이 사람은 말한 건 지켜. 야, 물론 약간 수정도 있고 약간 뭐 부분적인 절충도 있지만 무조건 하려고 했던 이행률은 1등이에요, 역대. 그래서 저봐, 트럼프는 자기가 얘기한 건 해. 욕을 다 먹더라도 미국인들은 거기에 베팅한 거예요. 그런데 그 트럼프가 딱 보니까 전 도덕적인 건 아닌 거 아시죠? 제가 또 이렇게 챙겨 오겠습니다 하는데 코인에 대해서 딱딱 저렇게 얘기하고 최근 하는 행보를 보니까 아, 이놈 코인 사놨구나. 거의 확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사놓은 코인 플러스 시중에 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정책 하겠다고 약속한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코인에 대거 호재로 작용할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기 시작한 거고요. 실제 제 심증이 점점 심증이 아니라 확증으로 바뀌어가는 게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한 계열사에서 코인 관련한 회사 하나를 인수하려고 시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둘째 아들이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뭐 트위터나 이런 데 올렸던 여러 일련의 발언들을 보면 실제 코인을 더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더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에 대해서 점치는 분들이 많아져서 코인이 지금 오늘 방송 나갈 시점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또 10만 불 넘어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했던 말을 교수님의 해석을 좀 듣고 싶은데 비트코인이 미국의 국가 전략 자산을 비축하겠다. 요거 어떤 의미고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네, 이미 전략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요. 설명을 좀 드리면 비트코인을 지금까지 가치 있는 그 자산으로 만드는 그 여정에서 초창기에 음성적이고 부정적인 비즈니스들이 많이 결부된 건 이건 우리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건 가리고 싶어도 가려지지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뭔가 초반에 비트코인이 이게 진짜 가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죠. 잘 모르겠다. 그런데 한 500만 원 미친 척하고 넣어놓자. 1000만 원 넣어놓자 했던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아주 낮은 형태지만 가치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방 경직성도 약간 갖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우리 둘이 뭐 테러리스트거나 해커거나 아니면 마약 거래를 하는 마약 중간 상인이에요. 그럼 대금 결제를 받을 때 계좌가 추적되는 우리 법정 화폐를 받으면 우리 걸리잖아요. 걸릴 위험성이 크고.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선택할 것은 그냥 코인으로 저한테 결제하십시오. 그러다가 시세가 반토막 나면요. 차라리 반토막 나는 리스크가 걸릴 리스크보다 전 나아요. 그냥 코인으로 결제하세요 하면서 음성적인 곳에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결제하고 송금하고 하는 비중이 점점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지하경제 규모가 근 30%를 차지하는데 그 30% 중에 15% 가까이가 비트코인으로 서로 거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하방이 더 다져지고 시세는 좀 더 올라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제도권에서 야 이거 코인 투자해 볼 법한 상황이 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결국 판이 커지니까 미국 정부에서 단속에 들어갔겠죠. 해커 조직, 마약 밀매 조직 이런 사람들 거 단속하다가 너 대금 결제 뭘로 받았어? 코인이요. 너 안 되겠네. 아무 데나 해서 몰수하고 한 게 미국 정부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20만 개. 20만 개예요. 네. 러시아도 비슷한 수순으로 몰수한 게 10만 개고요. 그래서 대충 미국도 계산해봤겠죠. 야, 20만 개 곱하기 한 알갱이당 1억 원이면 이거 얼마야? 국가 전략 자산이네.
야, 이게 전략 자산이야. 우리 미국도 부채가 많아 죽겠는데 이거 부채 팔아도 되겠다. 이 생각 당연히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의도치 않게 국가의 전략 자산이 됐고요. 트럼프 입장에선 그래서 한술 더 떤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우리 미국 넓은 땅들이 있고 햇빛 1년 내내 쨍쨍 비치는 곳들도 많다. 그러면 대규모 태양광 패널 깔아서 코인 채굴하자. 그래서 비트코인을 국가에서 더 채굴해서 가지고 있자. 이게 국부를 더 늘리는 거다. 이런 유의 발언까지 했어요. 그러니 미국이 저렇게 나온다고?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럼 우리도 해야지. 중국도 본인들은 얘기 안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비축해 놓은 게 적지 않을 거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 과정이 돼버리니 일단 전략 자산화 하는 것도 이미 해놓은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공화당의 한 의원은 뭐 100만 개 정도 모으겠다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가능한 일인가요? 뭐 지금 남은 물량을 봤었을 때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음성적인 비즈니스로 많이 쓰이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런 것들 또 FBI나 CIA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몰수하면 그것도 또 지금까지 20만 개 모은 거랑 비슷한 추세로 늘어나겠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트럼프가 했는 얘기가 미국이 가상자산 및 비트코인 규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이를 장악할 것이다. 중국이 장악하다 둘 수는 없다. 네, 요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이런 미국이 방침을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 중국이 또 비트코인을 사모아가는 현상이 지금 금지돼 있지만 벌어질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중국은 좀 그렇게까지 우려는 안 합니다. 중국이란 나라가요, 지금까지 경제를 육성해 오는 과정을 보면요, 일단 기술 개발에 필요한 어떠한 규제도 다 없애줬어요. 왜? 세계 최초로 빨리 해봐야 빨리 그 기술을 중국이 가져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드론 띄우는 것도 그 드론 저거 뭐 안전하긴 한 거야? 이게 뚝뚝 떨어지면 어떡해? 그런 우려가 있어도 야, 일단 날려. 그래야 전 세계에서 드론 최강국이 되는 거야 하면서 막 날리기 시작했던 거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안면인식 기술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중국 입장에선 세계에서 그 기술을 가장 선도해서 가지고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한 건데, 딱 그 전략을 안 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시장이에요. 중국은 어떤 기술을 육성할 때 마지막 하나만 확인을 해요. 이게 중국 공산당이 아니면 중국의 지도부가 사회 통제를 하는데 오히려 반하는 기술인지를 보는 거예요. 안면인식 기술? 이거 빨리 육성해. 개인정보 보호 이런 거 내가 다 없애줄 테니까 사람들 사진 다 가져가가지고 DB로 해서 안면인식 기술 세계 최고 수준을 육성해. 이거 해놓은 이유는 통제하기 좋겠죠. 통제하기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알리페이 같은 거, 그 모바일 결제 이런 거 팍팍해. 뭐 신용카드 거칠 필요 없어. 그냥 글로 가. 왜? 그러면 누가 어디를 송금하고 어디를 이동했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상화폐다? 이거는 중앙에 컨트롤을 안 받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 중국에서 암호화폐는 근절하고 가상화폐 시스템을 근절했던 이유가 이게 자금 은닉으로 사용되고 중앙에서 관리 못하는 형태로 진화 발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단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것에 대해서 중국 내에서 전방위적으로 비트코인을 다시 허용해 줄 것이라고 보진 않아요. 단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일부 음성적으로 캐놓고 본인들이 미국이나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축해 놓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걸 오픈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원래 지난 2019년에 비트코인을 스캠으로 신용상의로 칭하며 미국 달러를 통화로서 선호한 트럼프 후보의 생각이 왜 바뀐 거죠? 말 그대로 본인이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바꾼 게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실체를 인정 안 하면 안 될 만큼 이제 규모가 커졌어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2019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든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가상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때는 트럼프에게 더 이점이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요, 어차피 시중에 뿌려진 유동성의 양은 정해져 있겠죠. 근데 이 양으로 그동안에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할 거야, 주식 투자할 거야, 여기에 이 두 개의 돈을 담았어요. 그런데 이제 덩어리 큰 게 하나 더 생겼네? 비트코인? 그러면 부동산 쪽으로 흘러갈, 트럼프가 제일 잘하는 부동산 쪽으로 흘러갈 돈도 줄고 주식도 줄겠죠. 그럼 트럼프가 활동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는 냉각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신용 사기다, 이건 아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판때기가 더 커져 버렸어요. 그리고 안 되겠다, 그럼 나도 태우자.
그러면서 네. 입장을 바꾼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이거죠.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는 건가요? 이거 트럼프가 실제로 했는 멘트입니다. 비트코인은 금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것이다라고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4년에 했었는데 지금 은혜 시가총액을 넘어섰더라고요. 네. 금 시가총액 넘어서려면 지금부터 또 한 7, 10배는 올라야 되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제가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도 제가 출연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억 5천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 같습니다 했는데 지금 1억 4천 얼마까지 왔죠? 지금 현재는 1억 3천, 1억 4천까지 갔었죠. 네. 그래서 저는 1억 5천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옆에 같이 이제 진행해 주시는 PD님께서 2억은 넘을까요? 했을 때 뭐 1억 5천까지는 저는 하방을 1억 5천으로 본 거니까요. 그것까지는 트럼프 당선과 함께 바로 일정 시점 안에 갈 것 같고요. 2억 넘고 2억 5천까지 가는 거는 그 다음에 다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추세들 이제 점점 제도권으로 들어왔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투자해 놓은 것 같아 보인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금융시장에서도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다 호재들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재들만 가지고는 충분히 2억을 돌파할 수도 있는데요. 비트코인 시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악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소수의 누군가가 너무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래들. 이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어느 시세가 있었겠죠. 난 2억이야. 나는 뭐 1억 5천이야. 그게 딱 됐을 때 갑자기 그냥 코인을 확 풀어버리면 야, 이건 폭락이에요. 그게 가장 큰 폭락 가능성.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고래가 누군지 우리가 알고 그 사람의 포트가 어떤지 알고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략 전술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예측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암호화폐 고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고래는 딱 한 명밖에 없잖아요. 누구요? 당신. 아닙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을 투자는 했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우리 주변에 누가 고래인지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 가진지 몰라요. 그리고 아주 네거티브하게 스토리를 만들면 미국에서 만약에 가상자산을 뉴욕 증권거래소나 시카고 증권거래소 같이 이런 거래소 형태로 운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러시아가 10만 개 가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보유하겠죠. 얼마든지 시장 교란할 수 있어요. 야, 니네 미국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지? 좋아. 그러면 니네 코인 시장, 가상자산 시장 내가 한번 교란시켜 볼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런 변수들, 고래들의 변수들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명한 리스크가 있다. 그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폭락 가능성도 말씀해 주셔서 결국에 저도 뭐 투자에 대한 재테크 채널 운영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은 투자는 결국에 확률의 게임인 것 같은데 왜냐면 100%라는 건 없으니까 오를 수 있는 가능성과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어느 쪽이 더 크냐에 따라서 자기 비중 어느 정도 실는 건데 지금 떨어질 가능성은 지금 소수의 고래들이 많이 파는 거 외에는 특별히 딴 건 없나요? 왜냐면 지금 호재들이 너무 많은 호재가 너무 많아요. 트럼프가 가는 시대니까.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코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저도 아까 트럼프가 신용사기에서 입장을 바꿨던 것처럼 저도 입장을 하나 바꿀게요. 저는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을 왔다 갔다 투자해왔다는 거 저희 같은 유튜브들은 어딘가 다 영상이 있기 때문에 구랄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때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트코인은 조금 더 사기는 주저되고요. 이더리움은 조금 더 살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입장이 요즘 바뀌었어요. 이더리움 말고 차라리 비트코인을 더 사야겠다. 이유가요? 이유가 비트코인은 개발자가 사라져버렸고 통제하거나 관리하지 못하는 코인이 됐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제가 그게 불안해서 오히려 이더리움을 사려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저도 그렇고 적지 않은 사람이 비트코인이 과연 화폐처럼 쓰일 수 있을까를 고민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얼마라고요, 아줌마? 알겠습니다. 여기 비트코인 0.00001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할 거라고 우리가 하면서 시스템이 그렇게 진화 발전하려면 그렇게 어떻게 되고 전문가분들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화폐, 미래 화폐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건 그렇게 되지 않았죠. 아니었어요. 그냥 그게 아니라 가치 저장 수단이었고 거래로 쓰일 때는 상시 빈번하게 사용하는 거래에 쓰이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목돈 지급해야 될 때 그때
그때 쓰는 용도로 비트코인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상황이 그렇게 그 진화 발전이 다르게 흘러가니까 제 입장도 바뀐 거죠. 예전에 상시 거래로 쓴다고 했으면 이 비트코인은 누가 도스 만들어 놓고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도스 얼마나 불편했어요. 그 뒤에 개발자 빌 게이츠가 계속 붙들고 늘어져서 윈도우까지 와서 윈도우 9598 XP부터 해서 여기까지 와서 얼마나 편한 거 쓰고 있어요. 그런데 개발자가 사라진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사용한다?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이더리움은 전 세계 탑 티어의 엔지니어들, 아이비리그 출신들이 다 입사해서 그거 개발하고 계속 버전업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2.0 나왔을 때 또 같이 막 난리도 아니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발자가 사라진 프로그램과 개발자가 붙어있는 프로그램, 이건 뻔한 거지 생각을 했는데 비트코인은 초반에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화폐가 아니었어요. 네. 가치 저장 수단이자 얼쩌다 한번 지급하는 수단, 이게 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렇다면 오히려 개발자가 있거나 개발 회사가 있는 것보단 비트코인이 훨씬 안정감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 세계에선 유일하게 계속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 온라인밖에 없어요. 우리 가구 매매에서 가구를 오프라인에서 가구 사는 사람과 온라인에서 가구 사는 사람의 비중이 온라인이 최근 5년 동안 20% 이상 더 늘었어요. 가구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 영역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온라인은 지급을 하게 되면 국제적인 거래에 있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나이키 운동화를 하나 삽니다. 러닝화를요. 그럼 제가 산 그 나이키 운동화 대금이 결국 미국에 있는 나이키 본사까지 입금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T 플러스 4일 정도가 소요돼요. 통상적으로. 제가 거래한 게 신용카드 국내 회사로 알려져야 되고 국내 회사는 다시 국내 시중 신용카드 회사에서 시중 은행으로 전달이 돼야 되고 그럼 그 시중 은행이 제휴되어 있는 미국 회사에 나이키가 제휴되어 있는 시중 은행으로 보내고 이런 절차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거래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되는데 그런데 온라인이 어때요 실제? 실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제가 뭐 글 쓰면 미국에 있는 페이스북에 있는 친구가 다 보는데 그러니 아니 실제 다른 행동은 다 실시간인데 왜 송금만 이렇게 T 플러스 3, 4일이 걸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쪽 분야에서도 누군가가 온라인 달러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걸 갑자기 구글이 나타나서 저 구글입니다. 저 정도 돼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온라인 달러 만들어서 전 세계가 원활히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누가 들고 일어나겠어요? MS랑 애플이랑 아마존이 네가 뭔데 설레발을 쳐? 나도 가만히 있는데 이 소리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한 사람이 하면 다른 사람이 반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구글사는 정말 미국처럼 필요에 따라서 달러 더 발행하고 미 국채 더 발행하고 이런 거 안 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죠. 사기업이잖아요. 시세 자기 이익에 되게끔 맞게끔 조정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더리움 같은 것들은 화폐로 기능하기에는 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개발자 사라졌어. 없어졌어. 내가 말해드렸던 그 스케줄로 무조건 발행됩니다. 반감기에 의거해서. 그럼 이건 시장에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그게 신뢰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시장이 거기까지 이해가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시세는 주춤하지만 비트코인은 날아가는 게 개발자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뭐 트럼프가 당선 전에 비트코인을 좀 투자해서 수익을 좀 보고 있고 그리고 그만큼 공부도 많이 했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들이 그래서 많이 생겼는 게 말씀하신 소수의 고래 있잖아요. 네. 소수의 고래들이 계속 지금까지 올라온 동안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건 이제 여기서 이제 1억 5천, 2억, 3억 되면 그때 이제 익절을 크게 하면 이게 폭락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그 소수의 고래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오르는 동안에 익절을 조금씩 하지 않았나요 혹시? 어떤 계좌에서 그 결국 그 환매가 일어났는지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안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야, 그분들은 뭘 믿고 안 했을까 지금까지? 그 여러 가지 지금 썰이 있어요. 이 계좌는 콜롬비아 마약왕 건데 지금 감옥에 가버렸다라든가 살해를 당했다든가 뭐 이런 썰들도 있는 계좌가 있고 뭐 여러 썰들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그냥 때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근데 어쨌든 이게 터질 확률이 가장 큰 리스크이긴 하겠네요. 자, 근데 또 9월부터 미국도 금리 인하 시작했잖아요. 네. 금리 인하는 그러면 비트코인 긍정적인가요? 자, 그동안
그동안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행보를 설명했던 네. 것들이 있었죠. 리스크 해칭 수단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이다. 맞아요.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유발됐었을 때 비트코인을 많이 가격이 오르는 걸 그걸 설명했잖아요.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잡히는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옛날 설명으로. 그 다음에 달러와 비트코인은 또 대체제다. 그 달러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코인 가격이 주춤하고 요즘 같이 오르지 않았나요? 요즘 다 같이 올랐어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긴 시계열적인 데이터가 없었을 때 여러 가지 시나리오상의 코인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요인으로 평가받았던 시나리오들이 지금은 좀 깨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그렇다면 그 전에 예측했던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이다, 금과 대체 관계에 있다 이런 것들이 다 틀렸다는 거냐? 아,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보다 트럼프 변수가 훨씬 큰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가기 전에 코인 정리한 질문 하나 할게요. 가장 저도 한번 정리를 하려고 싶어요. 중요한 질문 하나 있어요. 우리 돌고래 코인 얼마에 팔 거예요? 돌고래 웃겼다. 대왕고래는 아니지만 돌고래는 되니까 본인 얘기를 하세요. 왜 환매를 안 하는 겁니까? 분명 그 당일날 매집해서 지금 좀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30-40%. 그러면 이 정도면 먹을 만큼 드셨는데 도대체 얼마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돌고래 씨.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있잖아요. 대통령이 레임덕이 있죠. 네임덕 있죠. 레임덕이 이제 후반에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전 트럼프 집권하고 한 이제 대통령 임기 기간이 있잖아요. 그 절반 정도까지는 들고 있겠다. 계속 가져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쨌든 금리 인하가 유동성을 푸는 데는 그래도 뭐 마이너스적인 영향은 아니잖아요. 네네. 금리 인하, 그 다음에 트럼프의 시대. 네. 그리고 트럼프가 말한 것들의 공약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 공약들이 아까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공약을 이행할 확률이 가장 높은 대통령이 트럼프였다면서 과거에. 네. 근데 그러면 이번에는 상하이 의원들이 다 공화당이야. 그리고 지금 재무장관, 상무부 장관, 그 다음에 지금 SEC 의장도 지금 사표냈죠. 가상화폐 쪽에 친화적인 사람 넣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네. 아마 패드도 네. 나중에 되면 가상화폐 친화적인 사람 넣으려고 하겠죠. 네. 그런 시대에 떨어질 거를 내가 놓치는 것보다 상방을 놓치는 리스크가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샀고 늘 이제 떨어질 때마다 지금 어디 익혀야 되는가. 늘 고민을 불안해하고 있지만 떨어지는 리스크보다 이게 코인이 또 오를 때는 가파르게 확 올라버리니까 그렇죠. 그걸 놓치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더 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요지를 말씀하자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 임기 중반까지는 갈 거다. 그거네요. 네. 그게 뭐 3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모르죠. 제가 많이 인터뷰해봤죠.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걸 아무도 모르고 또 트럼프가 말한 것들 뭐 제가 사실 가장 크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금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것이다. 뭐 전략적 비축 자산, 그 중국을 견제, 기타 등등 다 있어요. 네. 다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그거는 다 트럼프가 후보 시절에 한 말이에요. 그 힘이 없죠. 근데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비중의 강도에 한 20%만 해줘도 그러니까 우리가 엘살바도르에서 네. 이게 법정 화폐인지 어쨌든 그 국가 자산으로 대통령이 막 사모았잖아요. 네. 전 세계 뉴스 그냥 해프닝 뉴스야. 왜냐? 엘살바도르가 그렇게 파워가 있는 국가가 아니거든. 그렇죠. 근데 미국이 대통령이 그 공약이 진짜 한 20%만 강하게 얘기해도 이 여파는 전 세계에 너무 좀 많은 영향을 끼칠 거 생각하고 미국에서 어쨌든 그걸 전략적 비추해서 뭐 100만 개가 아니라 지금 20만 개에서 40만 개만 되더라도 다른 중국이 안 한다더라도 뭐 다른 유럽, 한국, 기타 국가들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 파도가 몰아치면 쓰나미가 잘 올 수 있지 않을까. 그 쓰나미에서 벼락거지가 되지 않기 위해 안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겠습니다. 제가 꼭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비트코인의 질문은 이겁니다. 네. 교수님은 지금 아까 전에 1억 5천 하방이라 얘기하셨잖아요. 네. 더 오르고 예. 2억 뭐 3억 어디까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모르겠어요. 많은 시청자분도 지금 궁금하신 점에 1억 지금 이미 1억 3천이잖아요. 네. 지금 사도 괜찮은지 플러스 교수님은 지금 이 자산이 아까 전에 오를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하방도 1억 5천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친분이 있다 보니까 많이 사진 않았잖아요. 예, 많이 사지 않았어요. 이게 좀 저는 정보를 들을 때 언밸런스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코인을 엄청 좋게 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격은 괜찮게 보시는데 왜냐면 여기는 또 지금 현재 한국에서 사면 세금이 현재는 없단 말이죠. 현재는 없죠. 그러니까 교수님 왜 많이 안 사셨을까? 저는 투자 때 이번에 제가 오히려 포트에 더 담았던 거 테슬라 좀 더 담았었고요. 오히려 테슬라를 담는 게 저는 더 저에게는 네.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테슬라를 좀 더 샀었고 MS 좀 더 샀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모자랐어요. 그래서 비트에다가 돈을 더 우리 돌고래 씨처럼 많이 넣을 수는 없었고 그래서 원래
원래 가지고 있던 거에 기천만 원 정도 좀 더 넣은 거. 그게 끝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시청자분들 1억 3천에 고민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는 말씀드렸죠. 1억 5천 아래니까 아직은 더 사도 된다. 근데 저는 이미 제가 가진 현금 유동성은 다 어디다 넣었다. 네. 그래서 다음번 연금이 나오는 날짜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그러면 봤을 11월, 12월에 지금 제가 알기로 강연이 되게 많으신 걸로 아는데 그 강연비 한 달 내에 다 들어오잖아. 그거 들어오죠. 그건 넣을 거예요? 비트코인에 네. 지금 1억 5천 안 되면 넣죠. 손 넣죠. 전 말씀드렸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 영상이 야, 나중에 우리 둘 다 이러다가 우리 해가지고 흑역사가 되는. 야 이러다가 우리 둘 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면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죠. 투자의 책임은 개인의 몫입니다.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저희는 어쨌든 좋게 보지만 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그 수익을 받지만 이거 다 없어져도 물론 제가 멘탈이 엄청나게 박살날 것 같긴 한데 제 인생이 박살나는 정도 아닌 정도까지만 넣었습니다. 그러니 거기까지.